삼성전자 28만 1,000원이었습니다. 금요일 종가예요. 오늘 장중에 26만 6천원까지 빠졌어요. 26만 2천원 방어선까지 4천원. 이 숫자가 오늘 밤에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금요일엔 26만 2천원까지 빠졌다가 28만 8,500원까지 올랐어요. 차이가 2만 6,500원. 천주 들고 있으면 하루에 2,650만 원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오늘 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노사 최종 담판이 열립니다. 이 결과 하나에 삼성전자 주가, 코스피의 25%, 연금, ITF가 걸려 있어요. 7만여 명이 파업해도 반도체 라인은 안 멈춥니다. 법원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주가는 다른 이유로 움직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첫째, 법원이 파업의 무기를 어떻게 빼앗았는지. 둘째, 분기 54조를 벌면서 직원이 성과급을 모르는 블랙박스의 실체. 셋째, 오늘 밤 시나리오 2개와 각각의 판단 기준선. 역사와 경제의 숨은 연결고리를 풀어드리는 역사경제 해결사입니다. 이 영상은 겁주지도 안심시키지도 않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뭘 보고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위원장 최승호와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여명구 부사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직접 참관했어요. 민간기업 노사 조정에 중노위원장이 직접 앉는 건 이례적입니다. 오후 6시 20분 종료. 원래 7시까지였는데 40분 일찍 합의해 끝났어요. 조정안은 안 나왔습니다. 중노위 조정과장 박정범이 취재진에 한마디 합니다.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임해줬다.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닷새 전 최승호 위원장이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대화 고려 안 한다고 했거든요.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나온 말이에요. 어제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톤이 달라졌어요. 반대편 여명구 부사장은요, 묵묵부답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분위기 변화가 오늘 결과에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 톤이 이어지는지 다시 경직되는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같은 날 다른 데서 판이 하나 더 벌어졌어요.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겁니다. 파업 기간에도 평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를 유지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파업이라는 건 공장 열쇠를 쥐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어가면 라인이 멈춘다. 이게 노조의 최대 무기입니다. 근데 법원이 열쇠를 빼앗은 거예요. 문 열어놓고 파업해. 방제시설, 배기, 배수, 웨이퍼 변질 방지. 전부 평시 수준 유지 대상이에요. 어기면 하루 1억 원 배상, 18빌 파업이면 18억. 노조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DS부문 설비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메모리 팹은 자동화율이 높아서 단순 결근자 수로는 안 됩니다. 교대 오퍼레이터, 설비 대응, AMHS, 공정 모니터링, 테스트 패키징 인력이 특정 시간대에 동시에 이탈해야 생산 속도가 의미 있게 떨어져요. 해외 시장 조사업체 관계자는 더 직접적이에요. 감속률을 최대 5%로 잡아도 분기 매출 23조 중 영향은 1조 미만입니다. 1조 미만. 이게 현장 전문가들의 숫자예요. 반대쪽 숫자도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 긴급 보고서. 최악의 경우 생산 차질 30조 원, 경제 성장률 0.5%포인트 하락, 복구의 3주. 30배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다르냐? 1조는 파업만의 직접 효과예요. 30조는 파업 18빌 더하기 복구 3주 더하기 전후방 산업 면세까지 전부 넣은 겁니다. 법원 가처분이 지켜지면 1조 쪽에 가깝고 무너지면 30조 쪽으로 갑니다. 오늘 장중에 이미 26만 6천원까지 왔어요. 26만 2천원 방어선이 코앞입니다. 수요일 아침 시초가가 이걸 깨면 시장이 가처분을 못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 깨면 방어선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판단 기준선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시선을 돌립니다. 파업이 아니라 파업을 만든 원인 안으로.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53조 7천억 원이에요. 작년 이맘때 약 6조였습니다. 사상 최대예요. 이 54조가 직원한테 어떻게 가느냐?
삼성전자 성과급 OPI, 기준이 EVA, 경제적 부가가치예요. 근데 핵심 변수인 자본 비용이 비공개입니다. 직원이 자기 성과급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성적표를 봤는데 만점이 몇 점인지 모르는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거기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연봉의 50%.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 천장 위로 못 올라갑니다. 바로 옆 SK하이닉스는 다릅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고 상한선을 폐지했어요. 직원이 영업이익만 보면 대충 계산 가능합니다. 같은 반도체, 같은 호황. 한쪽은 천장이 있고 한쪽은 없어요. 기회만 되면 SK하이닉스로 옮기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파업의 진짜 원인은 100조 피해도 아니고 성과급 액수 자체도 아닙니다. 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없다. 이 블랙박스가 5달 교섭, 17시간 마라톤, 7만여 명 파업 예고까지 끌고 온 거예요. SK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은 여기서 두 갈래를 봐야 합니다. 삼성 인력 이탈이면 고객 물량이 넘어올 수 있어요. 수혜론입니다. 하지만 K반도체 전체가 불안하다는 해외 시각이 퍼지면 SK하이닉스한테도 외국인 할인이 붙습니다. 양날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SK하이닉스한테 진짜 직접 변수는 화요일 밤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건 숫자 2개, 가이던스 방향과 마진 75%. 꼭 같이 보세요. 여기서 인물이 등장합니다. 7년 동안 노사 문제에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5월 16일 해외 출장을 급거 조정하고 귀국했어요. 대국민 사과,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우리는 한 몸,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재용이 두려운 건 파업이 아니라 고객 이탈이에요. HBM, 서버 D램, 기업용 SSD, AI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는데 납기 불확실성이 생기면 엔비디아가 아마존이, 구글이,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한테 더 줍니다. 한 번 빠진 고객은 안 돌아와요. 더 놀라운 인물이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친노동 기조로 집권한 대통령이 사후 조정 직전에 X에 올렸어요.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합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긴급조정권 카드를 만지작거린 겁니다. 긴급조정권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됩니다. 1963년 이후 딱 4번 발동. 마지막이 2005년 대한항공, 21년 전이에요. 국무총리 김민석도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합의 안 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대통령, 총리, 중노위원장, 법원, 국가기관 4곳이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2024년 7월을 기억하세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이었습니다. 그때 참여 인원이 약 5,000명, 전체 노조원의 15%에 그쳤어요. 연차 사용, 특정일 집회 형태, 25일 만에 종료됐고 생산 차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주가도 파업 자체로는 안 흔들렸어요. 이번은 다릅니다. 과반 노조가 주도하고 참여 예상 3만에서 4만 명. 2024년에 최대 8배 규모예요. 업황도 다릅니다. 2024년은 다운턴 회복기였고 지금은 슈퍼사이클 한복판이에요. 공장 24시간 풀가동해도 빅테크 주문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병목이 생기면 타격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불확실성이 강제로 해소됩니다. 30일간 파업 금지니까요. 주계는 단기 호재예요.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은 대기업 파업도 국가가 막는 나라라는 시각이 퍼질 수 있어요. 장기 ESG 리스크입니다. 판단 기준선을 드리겠습니다. 결렬 후 48시간 내에 노동부 장관 발언이나 긴급 국무회의 소집 뉴스가 나오면 발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30일 안전판으로 읽을 거예요. 안 나오면 불확실성 장기화를 각오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노조 쪽에서 자충수가 나옵니다. 이송희 초기업 노조 부위원장이 텔레그램에 이렇게 썼어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를 각오하고 있다. 온라인이 폭발했습니다. 없애겠다니 너희가 깡패냐? 그건 하나의 대가가 숫자로 나왔어요. DX 부문 노조가 공개 비판. 5월 15일 기준 탈퇴 신청 4,000명, 대부분 DX입니다. 과반 유지 마지노선이 6만 4천 명인데 확정되면 6만 7천 명대까지 떨어져요.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립니다. 숫자로 정리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건 영업이익 15%, 올해 전망치 300조 기준 1인당 약 6억,
사측 기존 제한은 영업이익 10% 또는 EVA 20%, 1인당 약 4억입니다. 여기서 사측이 한 발 더 나왔어요. 영업이익 12% 규모 특별성 과급을 추가 제시했습니다. 1인당 약 4억 6천만 원. 노조가 거부했어요. 정부 중재는 1인당 약 5억. 간극이 얼마냐? 1인당 1억에서 1억 5천 사이예요. 7만여 명, 5월 15일 기준 7만 1,750명을 곱하면 약 7조에서 11조. 하느니 말한 30조 피해를 막는 비용이 7조에서 11조입니다. 100조짜리 건물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 값 7조를 놓고 싸우는 모양새예요. 근데 반대쪽 논리도 들어야 합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소화기 값이 아니라 매년 내 집에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EVA, 블랙박스를 열어달라는 것.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오후 7시, 결과가 두 갈래입니다. 시나리오 A, 타결. 1인당 5억 부근에서 합의. 여기서 금액을 잘 봐야 해요. 합의가 1인당 5억 이상이면 노조가 실질적으로 이긴 겁니다. EVA 구조가 바뀌는 신호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장기 비용 증가 요인이지만 5달 불확실성이 풀리는 힘이 더 큽니다. 합의가 1인당 5억 미만이면 사측 승리에 가깝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불확실성 해소도 되니까 반등폭이 더 클 수 있어요. 판단 기준선입니다. 수요일 아침 시초가가 금요일 장중 고점 28만 8,500원을 넘는지, 넘으면 시장이 타결을 확실한 호재로 받아들인 겁니다. 못 넘으면 재료 소멸, 관망세예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타결 당일 반등하고 다음날 차익 실현으로 되돌림. 이 패턴은 역사적으로 자주 나와요. 타결 뉴스에 바로 뛰어들지 말고 수요일 시초가까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분들, 타결 시 확인할 건 외국인 매도 전환 여부예요. 5월 7일부터 14일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졌고 외국인 지분율은 48.69%, 2013년 이후 12년 6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이 매도 흐름이 끊기는지가 진짜 신호예요. 코스피 ETF나 연금 들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25%입니다. 삼성전자가 5% 반등하면 코스피가 최소 1.25% 올라가요. 수요일 코스피 시초가가 7,400선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세요. 시나리오 B, 결렬. 19일 오후 7시 협상이 깨지고 21일 수요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1차 방어선은 법원 가처분이에요. 앞에서 봤듯이 라인은 평시 수준 유지, 실제 생산 타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심리로 움직여요. 삼성전자 총파업이라는 헤드라인이 블룸버그, 로이터에 뜨는 순간 외국인 추가 이탈이 나옵니다. 이미 7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지분율 12년 최저예요. 거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다시 넘었습니다. 외국인한테는 주가 하락의 원화, 약세까지 이중 손실이에요. 판단 기준선입니다. 수요일 시초가가 금요일 저점 26만 2천원을 깨는지, 안 깨면 시장이 가처분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깨면 외국인 패닉 신호입니다. 2차 방어선, 긴급 조정권, 발동되면 30일간 파업 금지, 결렬 후 48시간 내에 노동부 장관 발언이나 긴급 국무회의 소집 뉴스가 나오면 발동 가능성 높습니다. 안 나오면 장기화 가고, 근데 긴급 조정권의 함정도 있어요. 한국은 대기업 파업도 국가가 막는다는 해외 시각, 당위 주가가 아니라 장기 ESG 평가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코스피 ETF 연금 보유자분들, 결렬 시 수요일 코스피 7100선 이탈 여부를 보세요. 금요일 장중 저점이 7140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5%면 코스피 최소 마이너스 1.25%, 거기에 엔비디아 실적과 FOMC까지 겹칩니다. 이번 주 타임라인, 오늘 19일 최종 단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자정 넘길 수도 있어요. 결과 나오면 확인할 것 3가지. 첫째, 합의인가 결렬인가. 둘째, 합의라면 금액이 1인당 5억 이상인가 미만인가. 셋째, 결렬이라면 48시간 내 긴급조정권 시그널이 나오는가. 내일 20일 화요일 밤 엔비디아 실적, 21일 수요일 새벽 FOMC 의사록, 수요일 아침 한국장 개장 시점에 삼성전자 파업 결과 엔비디아 숫자, FOMC 3개가 동시에 반영됩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이에요. 수요일이 이번 주의 본 게임입니다. 시나리오는 판단 도구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숫자가 나온 뒤에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순서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성과급 분기 54조를 벌어도 직원이 계산할 수 없는 EVA 블랙박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가 과한 걸까요? 정당한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댓글에 생각을 남겨주세요. 투자는 확신이 아니라 조건 확인이에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종목이나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내일 밤 엔비디아 실적 직전 영상에서 건숫자 2개의 답이 나옵니다. 그 영상도 바로 올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